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류되어서 이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많은 다른 소수 저희 신진이나 중견 연구자들, 출연연구소의 많은 연구자들, 대학에 지원되는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소외감을 느끼고 연구비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기초과학 연구의 지원은 대학과 출연연구와 산업체의 균형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그 학위를 위해서 카이스트 물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 사실 현대전자의 이천공장과 삼성공학기술원에서 각각 2달씩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기초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꽤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기초연구를 할 그런 숨쉴 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기업들에도 사실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산업체에도 그런 투자를,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대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초연구 지원을 산업연에 모두 고르게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메디컬 디그리가 없고 PhD 디그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발표를 많이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흐뭇하고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계가 아니고 의학계로의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그 이유가 하나가 오늘 창조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필요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에 있고 상위의 그 우수한 대학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태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슬라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결국은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고 또 과학계로의 어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에 대한 선호도도 안정성 그리고 기초과학이라는 거는 기초연구라는 거는 그 자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익성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래서 저희 기초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하는 거는 안정성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초기에 저희 나라가 기초연구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대학원생 육성을 위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은 박사후 연구원들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저희가 신진 연구자들 앞날을 위해서 저희가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할 때 과연 저희 정부 정책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사후 연구원이나 신진 연구자들 테너 트랙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연리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인데 저희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책들이 2, 3주년 단위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2, 3년 연구비를 따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것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과학에 계속 남아있든지 아니면 과학에 남아있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전 주기적인 그러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극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과 상관없이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려면 그 숫자가 좀 많아야지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려면 그런 전 주기적인 그런
그런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내가 이 정도 연구를 하면, 이 정도 내가 좋아하고 자율성 있고 창조적인 연구를 하면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다는 예측 가능한, 전 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기초과학 연구원이나 출연료 같은 데가 이제 생기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쪽을 크게 육성시키면 다른 쪽에 이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 인력을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려면 어떤 virtual institute 같은 걸 만들어서 나라가 그런 인력을 non-tenured 관리를 하고, 내가 이 정도 연구를 하면 내가 교수는 아니지만 대학은 산업체로도 안 가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학에서 이 정도 연구를 하면 또 다음 단계로 마치 뭐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virtual institute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아하는 연구실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IBS 같이 이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연구소가 아니고 자기가 프로덕티비티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자기의 창의성을 살려줄 만한 더 중견 연구자의 연구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virtual institute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 좀 과학계로 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우수한 인력이 의학계로 간다고 하면 그럼 거꾸로 발상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오히려 의학계에 있는 그 인력들을 기초연구로 인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학계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발상을 바꿔서 의학계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진료만 보는 그러한 동네 의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학계 쪽은 많은 그런 편견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들이 정책상 많이 제한을 받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수한 의학계 인력들을 기초연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 박사님 시간 많이 써서 두 번째 질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토론자들 의견과 같이 조합해서 5분 이내에 요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캔버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 성과제 방식으로 해서 그 목표가 적합한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자신이 얼마나 성취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논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고등과학은 진짜 기초과학 중에서 이론적이니까 굉장히 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원한테 일본에서 같은 분야 연구원이 같이 공동연구하자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일본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공동연구하자고 하면 안 나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공저자로 들어가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N분의 1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서 그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 근데 분명히 사실 이게 이 연구 평가하는데 N분의 1로 되는 거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 대해서 좀 다양한 연구가, 협력 연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 안정성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 계속 포스트아웃으로 끌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대학교나 이런 프로그램 포지션에 자리를 못 잡는 순간부터 나이가 지났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러나 결국은 지금 계속 포스트아웃으로 뜯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노벨 화학을 받은 사람도 지금은 있었지만
다른 학자한테 너 이 기본되는 책이나 읽어보라는 그런 핀잔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 카피를 물고 있다 결국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안정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술적인 측면보다는 좀 전략적인 심리전, 이심전을 보는,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어디다 지원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몰고 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이제 어떤 의대에 대한 집중화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대 집중화를 꼭 나쁘게 볼 것이냐. 사실 의대에서 어떤 기초도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 기초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융합 연구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가치에 맞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 노벨상을 받는 것을 보시면 외국의 대부분의 어떤 생리의학상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나옵니다. 지금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인원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그게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런 걸 저희 나라만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기초과학적으로 포용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어떤 직업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시켜주느냐 하는 게 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기초과학자들이 배출되지 않았느냐 한국의 캐퍼시티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과학기술대, 과기대 지금 카이스트 학부과정에 1기로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4학년일 때, 그러니까 3년 후배들이 졸업한 걸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년 후배들은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8명인가가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산과는 100명이 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사실 이공계에서도 엔지니어링 파트이긴 하지만 대학교 때 기초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 업체에 있지만 바이오 업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이 또 기초과학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좀 자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양적인 팽창이 어떤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캐퍼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되고 그걸 나중에 다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계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런 정부 과제 관리의 모습들이 산업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평가 시스템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SCI 연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바이오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전문 분야의 편집성입니다. 바이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문을 내기 쉽고 빨리 직업적인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세포학 쪽에 가 있습니다. 생화학 인원도 없고요. 미생물학과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어떤 관리 평가 시스템이 산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까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체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닥터 디그리까지 딴 어떤 전문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